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열심히 많이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리는데요. 저 구독자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멤버십을 하려니까 50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414분이거든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그러면 제가 구독자 500명이 채우는 순간 멤버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멤버십을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때 제가 일반학도 그렇고 여기도 바이블 강의 올려드릴 거고, 또 해당되는 바이블 강의, 또 문제풀이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좀 해보고 싶은데, 이 구독자가 안 돼가지고, 이게 유튜브에서 500명이 기준이네요. 이게 안 돼갖고 지금 이 바이블 강의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조금 못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물론 뭐 무조건 구독자 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 이 선생한테 강의를 들을 만한 값어치가 있구나, 내가 뭐 들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그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또 7번째 강의를 이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원래 109.5도를 갖는 것이 sp3인데 혼성오비탈은 sp3일 때는 109.5도다. 근데 사이클로프로판은 60도밖에 안 되고, 사이클로부탄은 90도, 얘는 108도, 얘는 120도다. 평면일 때는. 그러면 평면 구조에서는 얘가 안정할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9.5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오라는 과학자는 얘가 가장 안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유기화학에서는 틀렸고요. 얘가 가장 안정한, 사이클로엑선이 가장 안정한 분자 구조인데, 왜 그러냐, 바로 단일 결합의 휘전에 의해서 분자 모양이 이렇게 의자 형태로 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딱 내각이 딱 정확하게 109.5도를 딱 들어맞는, 그래서 109.5도를 맞도록 단일 결합이 회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의자 형태, 그래서 체어폼이다라고 부르는 구조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은 이 체어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갈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부분들을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이클렉선의 체어폼입니다. 이거 체어폼 이렇게 의자 형태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의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체어폼에서 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아는 거, 요거 기본이에요. 제가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화면을 잘 보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제어폼 구조 요거 보이시죠? 여기서 수소 위로 삐죽, 지금 위쪽으로 삐죽하죠. 그럴 땐 위로다가 긋습니다. 이건 밑으로 삐죽하죠. 밑으로 삐죽할 땐 아래로 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삐죽할 땐 위로, 이건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위로 삐죽하니까 위로,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긋습니다. 이렇게 수소를, 이게 전부 다 수소들이에요. 이렇게 수소들이고요. 수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걸 한번 해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최여품에서 위로 삐죽하니까 위로 쫙 긋는다.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긋는다.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긋고, 위로 삐죽하니까 위로 긋고, 위로 삐죽하니까 위로 긋고,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내려 긋는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수소들을 하나 표시했고요. 각각의 탄소는 전부 다 CH2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2개씩 있다고요. 그 중에 한 개의 수소는 이렇게 위쪽, 아래쪽, 요것도 아래쪽, 요거는 위쪽, 요거는 위쪽,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수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표시가 되고, 나머지 수소를 또 표시해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방금 요걸 표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소는 109.5도의 각도에 맞도록 이렇게 표시되면 109.5도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 되겠습니까? 자, 조금 깨끗하게 해볼까요? 자, 요걸로 표시하면 요거 109.5도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 되겠습니까? 색깔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109.5도입니다. 요거 109.5도예요 되겠어요? 자, 얘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109.5도입니다 라고 보이십니까? 요거 109.5도. 요 끝에 있는 것도 이렇게 표시되면 109.5도입니다 라고 보이시죠? 요걸 기준점으로 109.5도입니다 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109.5도의 각도에 맞도록 얘를 기준점으로 109.5도 요렇게, 얘를 기준점으로 109.5도 요렇게, 얘를 기준점으로 109.5도 요렇게, 얘를 기준점으로 109.5도 요렇게 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지금 오른쪽이 삐죽하죠. 오른쪽이 삐죽하게 올라가 있습니까? 오른쪽이 삐죽한 구조에서는요. 자, 요거 요령이에요.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이거 만약에 그냥 이렇게 기울인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막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예쁘게 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소들 기준점으로 109.5도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삐죽할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이라. 그러면 전부 다 얘들이 다 또 마찬가지로 수소거든요. 이렇게 수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다 전부 다 올 수소들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수소의 위치를 최어폼에서 그려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걸 연습하셔서 수소의 위치를 갖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수소의 위치를 다 표시한 걸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자, 최어폼으로 이렇게 구조를 그린 다음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이렇게 수소를 하고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수소의 위치를 이렇게 다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 요거 연습 많이 하셔서요. 수소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분자 모델로 그린 겁니다. 분자 모델로다가 갖다가 한번 붙여놔 봤더니 바로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요 109.5도, 이렇게 109.5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바로 요게 바로 얘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최어폼이에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구조가 바로 최어폼이다, 의자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뭘 하느냐?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할 일은요. 두 번째는 수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아는 거 그거 연습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다른 형태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아는 거 돼 있죠. 두 번째 수소를 구분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위아래로 삐죽삐죽한 수소 있죠. 이것들. 자, 이건 아래로 삐죽, 이건 아래로 삐죽, 이건 위로 삐죽, 이건 위로 삐죽, 이건 위로 삐죽, 이건 아래로 삐죽. 여기 지금 제 그림과 더불어 따라오고 있습니까? 요것들 수소들이요. 지금 이거. 지금 빨강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볼게요. 요 수소들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액시얼 수소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수직 방향 수소다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 수소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색깔을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거에 109.5도에 이렇게 수소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요. 또 요거, 또 여기서는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삐죽할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라 이렇게 했어요. 요 수소들이요. 지금 요거 파란 것들입니다. 요 파란 수소들. 요거 요렇게요. 요 수소들을 자, 얘는 위아래로 삐죽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요 액시얼 수소는. 하지만 이건 얘에 비해서는 누워 있지요. 그래서 이 수소들을 에코토리얼 수소다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수평 방향 수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로헥산에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다시 한번요.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소의 위치, 이건 지금 자, 이거 어떤 수소일까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액시얼 수소 보이십니까? 자, 이거 뭘까요? 예, 에코토리얼 수소 이렇게 판단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이건 뭘까요? 에코토리얼 수소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소의 위치를 표시해낼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위치를 표시할 줄 알고 두 번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럴 때 요거를 말해보세요 하면은 예, 액시얼 수소요. 말해보세요. 액시얼 수소요. 예, 말해보십시다. 액시얼 수소요. 요거 한번 말해볼까요? 요거는
에코토리얼 수소요 수평 방향 수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소를 구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먼저 기본으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23페이지 표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사이클렉산이 지금 그림에서 다시 한번 빨리 그려드리면 이렇게 취업폰으로 된 것도 있고요. 지금 그려드린 모습입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 지금 여기가 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얘거든요. 이렇게 사이클렉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얘에서도 요 구조에서도 수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자, 위쪽 삐죽하니까 위로 수소, 아래 삐죽하니까 아래 수소. 이런 건 쉬워요. 끝에 있는 건 이렇게 수소, 이렇게 수소. 이건 위로 삐죽하니까 위로 수소, 이건 아래로 삐죽하니까 아래로 수소. 자, 그러면 요 수소는 전부 다 무슨 수소겠습니까? 예, 액시얼 수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수직 반영 수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수소는 자, 요거 109.5도에 맞도록 이렇게 수소, 요거 109.5도입니다. 요거 109.5도에 맞도록 이렇게 수소, 요거 109.5도예요. 요거 이렇게 109.5도, 이렇게 109.5도입니다. 라고선 요 끝에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자,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복잡해요. 자, 왼쪽으로 삐죽하죠.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삐죽할 때는 왼쪽으로 기울여 주는 겁니다. 왼쪽이 삐죽할 때는 왼쪽으로 기울여서 요 수소들을 표시하는 것.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조 그림 잘 그리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수소의 위치를 표시할 때, 자, 얘는 자, 위로 삐죽, 아래로 삐죽, 아래로 삐죽, 위로 삐죽, 위로 삐죽, 아래로 삐죽. 무슨 수소? 액시얼 수소. 그 다음에 109.5도에 맞도록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눕히는 구조, 이렇게 눕히는 거, 수평 방향, 수평 방향, 수평 방향, 수평 방향. 이건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삐죽한 구조에서는 좌로 기울여 준다. 그러면 요것들 수소들 지금 이렇게 파란 것들은 다 수소들인데 얘들은 올 뭐다? 올, 예, 수평 방향 수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수평 방향 수소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는 일단 다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분자 모델 형태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얘고요. 얘가 바로 이 그림을 갖다 나타내주는 분자 모델로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 제가요 나중에 분자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강의로 아예 여기서 약속을 해야 찍습니다. 약속을 안 해놓으면 저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에이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제가 미리 약속을 할게요. 제가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요걸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보시죠. 자, 이제는 중대한 개념을 볼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먼저 수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엔 액시얼 수소와 에코토리얼 수소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되셨죠? 자, 23페이지 하단부에 이걸 보시죠. 이걸 보시면 자, 요 수소 한번 볼까요? 자, 말로 해보십시오. 자, 위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나요? 네, 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액시얼입니까? 에코토리얼입니까? 예, 액시얼이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요 수소는 위에 있으면서 액시얼 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보시면요. 요거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예,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액시얼 수소입니까? 에코토리얼 수소입니까? 하면은 예, 에코토리얼 수소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아래에 있으면서 에코토리얼 수소고요. 요거는 위에 있으면서 액시얼 수소입니다 라는 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여기다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말로 해보시겠습니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예, 위에 있습니다. 액시얼입니까, 에코토리얼입니까? 예, 액시얼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삐죽하면 요거 오른쪽으로 기울이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수소를 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색깔은 요건 빨간 걸로 쓸까요? 요 수소를 말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는 예,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액시얼, 에코토리얼. 그렇죠, 에코토리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소들을 다 지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예, 말할 수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네. 아래 액시얼, 에코토리얼. 예, 에코토리얼. 이렇게 위 액시얼, 아래 에코토리얼
아래 에쿼토리얼, 위 엑시얼 이런 개념들을 안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엑시얼이냐 에쿼토리얼이냐를 갖다 구분해낼 줄 아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자 사이클렉스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자, 그 옆에 적혀 있죠. 단일 결합 회전으로 링 플리핑을 합니다. 이유는요. 단일 결합이 회전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회전함으로써 링 플리핑이라는 것을 합니다. 링 플리핑은 우리말로는 링 뒤집힘, 고리 뒤집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리 뒤집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로는 링 플리핑을 한다. 자, 링 플리핑의 개념을 갖다가 이것도 역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지금은 말로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 요거 위쪽으로 삐죽하죠. 여기 요 탄소. 요게요. 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내려오고요. 요거 아래쪽으로 삐죽하죠. 도도도도도도도 하고 올라가는 걸 링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 것은 위로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요거가 바로 여기서는 바로 요 탄소입니다. 그러면 자 예쁘게 구조를 잘 보시면 링 플리핑이 어떤 개념이냐면 단일 결합 회전에 의해서 생기며 고리 뒤집힘인데 요거 1번이라고 하자. 요걸 2번이라고 하고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삐죽한 건 또도도도도도 하면서 내려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삐죽하게 됐죠. 요거 1번이죠. 자, 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삐죽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요 탄소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삐죽한 놈은 위쪽으로 삐죽하게 링이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4번은 이거, 5번, 6번 이렇게 각각의 탄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얘가 링 플리핑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링 플리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링 플리핑은 특징이 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엑시얼 에쿼토리얼, 예, 엑시얼. 그다음에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아래에 있으면서 에쿼토리얼. 링 플리핑은요.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갑니다. 아래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놈이 요 탄소가 또도도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 탄소입니다. 요 탄소의 위에 있는 건 바로 여기죠. 여기죠. 요거 위지요. 요거 위죠. 자 색깔이 헷갈리면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색깔대로. 자 파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한 번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요거요. 위에 있어요. 엑시얼이죠. 링 플리핑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요 탄소예요. 요 탄소에서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바로 요 수소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데 여기서는 엑시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엑시얼이 뭐로 바뀌었나요? 보니까 요거 에쿼토리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또 링 플리핑을 보시면요. 요 수소는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에쿼토리얼이죠. 여기서는 에쿼토리얼인데 링 플리핑은 요게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건 그대로 아래로 갑니다. 이거 지금 아래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요놈은 엑시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사이클로헥산의 링 플리핑은요. 자 여기 써있네요.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을 유지하고 내려간 것은 내려간 것을 유지한다. 즉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걸 유지하고 아래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것을 유지한다. 다만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냐? 이건 유지한다. 다만 바뀌는 것은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뀐다. 이게 링 플리핑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사이클렉선의 링 플리핑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빨리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요걸 알아야만 나중에 유기화학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링 플리핑은 각각의 탄소를 지정해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올라갔던 건 내려가고 내려간 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링 플리핑입니다. 이때 수소의 위치를 보시면 이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를 유지하고 다만 엑시얼이었던 것이 에쿼토리얼로 바뀌고
또 요거는 내려가 있는 것은 내려간 데를 유지하고 다만 에코토리로 뜬 것은 엑시얼로 바뀌는 거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사이클렉산의 링 프리핑이다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중대한 개념이네요. 자, 지금 메틸기가 어디 있나요? CH3가 이거 메틸기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명명할 수 있어요. 요거 이름이 뭐지요? 메틸기인데요. 메틸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면은 딱 보는 순간 액션이 있구나. 사이클렉산의 나머지 수소는 지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있는 수소들 이런 것들은 다 표시를 안 했어요.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은 표시를 안 했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만 한번 가봅시다. 이것들은 표시를 안 했을 뿐. 자, 지금 메틸기가 어디 있나요? 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있었더니만 어떤 거냐? 자,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3번에 있는 수소와 1, 2, 세 번째 있는 수소와 또 1, 2, 세 번째 있는 수소. 여기서 번호를 갖다 1, 2, 3, 4, 5, 6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건데요. 몇 번째냐라는 얘기예요. 몇 번째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요 수소. 요 수소는 액시얼 수소죠. 액시얼 수소.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요 수소. 요것도 역시 액시얼 수소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림 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수소랑 얘는 거리들이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여기는 반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반발력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를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써 있네요. 요 반발력을 우리는 13 다이액션 인터랙션이다. 13 다이액션 인터랙션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13 이축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 이축 상호작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큰 치환기 여기가 수소일 때는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수소다. 이건 그냥 전형적인 사이클렉산이죠. 이거일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반발력이 없어요. 이건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건 13 이축 상호작용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소보다 큰 놈일 때 예를 들면 메틸기일 때는 수소보다 크잖아요. 여기가 수소보다 클 때는 메틸기일 때는 메틸기의 CH3의 요수소와 여기에 있는 수소들 간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 반발력은 뭐라 그러냐면 13 이축 상호작용, 영어로는 1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이다 라고 부르는 반발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불안정한 겁니다. 반발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정하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불안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겠니?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안정해지는 방법은 바로 자 이런 것이 있겠네요. 야, 나 링프리핑 방금 배웠다. 지금 올라갔구나. 유기탄소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위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CH3 메틸기 그대로 위로 올라갈래. 그대로 연결되는 거 되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링 프리핑. 그러면 링 프리핑을 딱 해버리니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이놈이 에코트롤로 갔죠. 여기서는 액시얼이었는데 에코트롤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액시얼 수소들과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대단히 이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멀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자, 큰 치환기는 누구보다 큰 치환기는 수소보다 큰 치환기는 에코토리올에 있는 것이 안정합니다. 즉 사이클렉산은 이렇게 액시얼 메틸기는 링 프리핑을 해서 이렇게 에코토리올로 가서 요 위치에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개념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액시얼 수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액시얼 수소와의 반발력이거든요. 그래서 1, 3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이란 말은 두 개죠. 이것도 액시얼, 이것도 액시얼이니까 두
두 개의 액시얼에 의한 반발력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1.3 다이 액시얼 인터랙션, 1.3 이축 방향 상호작용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할 내용은 뭐죠? 큰 치환기는 어디 있는다? 에코트롤에 있는다. 큰 치환기는 에코트롤에 있어야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23페이지 되셨습니까? 자, 24페이지 가볼까요? 자, 24페이지는요. 이성질체 이제 다른 거 하나 다뤄드릴 겁니다. 자, 이성질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기하 이성질체 하나 다뤄드릴게요. 기하 이성질체는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처럼 고리에서 나오고요. 이것처럼 이중결합에서 나옵니다. 유기화학에서의 기하 이성질체는 고리와 이중결합에서 나온다. 자, 치환기가요. 자, 위에 구절 보세요. 사이클로프로판이죠. 거기에 이거 메틸기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 뒤집어 놓으면 얘랑 똑같은 거죠. 이거 갖다가 한 바퀴를 뱅그르르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건데, 자, 위의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치환기들이 둘 다 위로 있거나 둘 다 아래로 있는 경우가 바로 위의 구조고요. 아래 이 구조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있는 구조가 되죠. 이와 같이 치환기들이 서로 같은 쪽에 있는 것을 시스다라고 부르고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것을 트랜스다라고 부르는 기하 이성질체다라는 겁니다. 고리에서 보인다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중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큰 치환기가 메틸기가 같은 쪽에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어요. 이거 갖다 놓는 시스, 반대편에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트랜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이거 시스인가요, 트랜스인가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건 시스 트랜스가 아닙니다. 이웃한 탄소에서 같은 쪽에 있어야 시스, 반대편에 있어야 트랜스지, 같은 탄소에 이렇게 있는 것은 시스라고 트랜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런 것은 같은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시스다 트랜스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 트랜스 기하 이성질체가 뭔지 아셨습니까? 자, 기하 이성질체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두 군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고리와 이중결합. 그럴 때 치환기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것처럼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뭐 시스.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갔다,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갔다, 트랜스. 이중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한 탄소에서 치환기가 같은 쪽에 있다, 시스. 치환기가 반대편에 있다, 트랜스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기하 이성질체다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기하 이성질체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1, 2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 자, 이거 구조를 갖다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한번 밑에 거 참고하지 말고 그려봅시다. 기본이 사이클로헥산 육각고리구나.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두 개의 메틸기구나. 아무데나 1번 잡읍시다. 그럼 그 옆에가 2번이겠죠. 그러면 메틸기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나는요 1번을 여기 할래요, 2번을 여기 할래요. 네, 이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 1번이 왜 또 여기인가요? 선생님 저는 1번을 여기 할래요, 2번을 여기 할래요 해도 같은 겁니다. 어차피 뒤집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선 이렇게 구조 그림 그리는 것을 제가 그랬죠. 명명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구조 그림 놓고 글씨 쓰고, 글씨 쓰고 나서 구조 그림 그리고, 이걸 연습장에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읽는 걸로 멈췄다가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은 그럼 됐죠. 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가 1번이면 하나는 2번이다. 얘 1번 할래요? 얘 2번 할래요? 얘 1번 할래요? 얘 2번 할래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 이거는 위쪽에 있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진하게 한 거 맞죠? 위에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점선으로 찍은 거 있죠? 밑에 점선으로 찍은 건 이건 아래에 있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요건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위쪽 구조는 두 개의 메틸기가 둘 다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시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구조는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으니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 트랜스다라고 하는 건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이건 평면 구조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최여폼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최여폼으로 그리면 자, 메뚜기 지금 올라갔습니까? CH3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아무거나 올라간 거하고 그 옆에 2번에 있는 거 요거 1번하고 2번 하자고요. 예를 들면 요거 1번하고 요거 2번 합시다. 자, 여기 있는 메뚜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위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위에 있을 때는 요 탄소의 위에 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에코토리얼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올라갔으면 여기 있는 거고 올라갔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올라갔으면 여기 있고 올라갔으면 여기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림 그릴 때 지금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 있는 거 올라갔구나. 이거 A라고 쓴 건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CH3구나. 그 다음엔 요것도 요거 CH3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올라갔구나. 요거 CH3구나. 이렇게 구조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지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 메뚜기는 지금 액시얼 에쿼토리얼. 예, 액시얼이다. 그래서 A라고 적은 겁니다. 요 메뚜기는 무엇입니다? 에쿼토리얼이죠. 그러면 하나의 메뚜기는 액시얼에 있고 하나의 메뚜기는 에쿼토리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사이클렉스는 기본이 링 브리핑입니다. 단일결합 회전하기 위해서요. 자, 한번 지정해 보세요.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보세요. 1번 이탄소입니다.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얘입니다. 여기 있는 거 지금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또르르르 쫓아갈게요. 올라갔죠. 근데 액시얼이 에코토리얼로 바뀌죠. 자, 요것도 보세요. 요거 색깔 잠깐 바꿔볼까요? 요거 보세요. 올라갔습니다. 요거 바로 얘죠. 자, 여기 있는 거 쫓아갑니다.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액시얼이죠. 그러면 시스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시스는 자, 올라갔다. 그랬더니만 액시얼,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에코토리얼. 링 프리핑을 하여도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걸 유지하고 내려간 거는 내려간 거를 유지하고 역시 올라간 거는 올라간 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랬더니만 얘 여기서는 액시얼이었던 놈이 얘가 에코토리얼로 됐고 여기서 에코토리얼이었던 놈이 액시얼로 바뀌었을 뿐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에코토리얼 똑같다. 그러면 시스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에코토리얼. 어떤 경우라도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에코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트랜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트랜스 보시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걸 적었어요. 이건 내려갔죠? 2번에 내려가는 걸 적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예요? 얘도 ECH3도 액시얼. ECH3도 액시얼이죠. 액시얼이면 뭐예요? 반발력이 있다니까요. 1, 2, 세 번째 있는 수소와의 반발력 1, 2, 세 번째 있는 수소와의 반발력 이런 거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아래에서도요. 1, 2, 세 번째 있는 액시얼 수소와의 반발력 1, 2, 세 번째 있는 액시얼 수소와의 반발력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이런 반발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액시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해? 링 브리핑 하죠. 그러면 자, 이제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되어야 합니다. 지금 얘는 얘입니다. 여기 있는 액시얼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를 유지해서 에코토리얼로 간다. 여기에 있는 액시얼은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는 거를 유지하여서 에코토리얼로 간다. 이거 위치가 아까 기억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왼쪽으로 뾰족할 때는 왼쪽으로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본인이 그림 그리기 편하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소의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일 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소의 위치는 결정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액시얼은 에코토리얼로 바뀌었구나. 액시얼이 에코토리얼로 바뀌었구나.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걸 유지하고 내려간 건 내려간 걸 유지했구나.
그러면 왼쪽 구조는 엑시얼입니다. 얘는 뭐예요? 에쿼토리얼이죠. 에쿼토리얼. 말하자면 엑시얼에 있으면 아까 반발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반발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얘는 반발력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완투 다이미트 사이클렉사는 시스는 어떤 경우로도 엑시얼 에쿼토리얼.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트랜스는 엑시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에쿼토리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가장 안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사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합니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렇게 엑시얼이 있는 구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존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얘가 뭐예요? 에쿼토리얼이니까 엑시얼 에쿼토리얼인 시스보다 얘가 더 안정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 다메틸 사이클렉사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합니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의를 한번 가볼까요? 1, 3 다메틸 사이클렉사는 1번이면 2번, 3번이겠죠. 자, 둘 다 올라갔습니다. 시스 혹은 둘 다 내려간 구조를 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갔다 구조를 그려도 이건 뒤지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트랜스. 최어폼으로 그릴게요. 이건 평면 구조로 그린 거다. 의자 형태로 그리면 자 올라간 거 올라갔다 메뚜기 올라갔으니까 엑시얼에 있네요. 2번에 있고 3번에 있는 메뚜기 요겁니다. 요거 3번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역시 엑시얼에 있네요. 이건 엑시얼이네요. 당연히 링 프리핑 하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를 유지한다. 바뀌는 건 에쿼토로로 바뀌었겠네요. 3번에 있는 건 올라간 거를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에쿼토로로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에쿼토리얼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군요. 시스는 트랜스 보시죠. 트랜스는 올라갔다 엑시얼이네요. 요거는 1, 2, 세 번째. 여기는 내려갔습니다. 그죠? 내려가 있으니까 내려가게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됩니까? 에쿼토리얼이네요. 그러면 얘는 엑시얼 에쿼토리얼. 링 프리핑 시켜볼게요. 쭉 가면 올라간 거 유지했죠? 에쿼토리얼로 바뀌죠. 내려간 걸 유지했죠? 엑시얼로 바뀌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로도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이네요. 그러면 자 결론이 났어요. 1, 3 다이메틸 사이클렉사는 시스가 트랜스보다 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에쿼토리얼. 엑시얼이 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요. 자연계에서 안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는 엑시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트랜스보다 시스가 더 안정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1, 3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에 관한 얘기예요. 24페이지였습니다. 자, 25페이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이 갑니다. 1, 4 아무데나 1번, 2번, 3번, 4번 1, 4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 둘 다 올라갔다 혹은 둘 다 내려갔다 시스. 하나 올라갔다 하나 내려갔다 볼 것도 없어요. 트랜스. 최어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거 엑시얼에 있는 거 메뚜기 CH3 엑시얼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올라간 거예요. 4번에 있는 거 올라갔으니까 에쿼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엑시얼, 이건 에쿼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링 프리핑 시킵니다. 올라간 거 유지.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바뀌고요. 4번에 있는 거 바로 요 탄소네요. 요 놈은 에쿼토리얼이었다. 이렇게 엑시얼로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얘도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이게 시스죠. 트랜스는 올라간 걸 유지. 색깔 바꿀게요. 올라간 걸 유지. 그러면 엑시얼. 그다음에 1, 2, 3, 4번에 내려간 걸 유지해 주니 내려가는 걸 구조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역시 엑시얼. 링 프리핑 시켜 줄게요. 링 프리핑 에쿼토리얼 바뀌었네요. 링 프리핑 에쿼토리얼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에쿼토리얼. 누가 안정해요? 가장 안정하죠. 그러니까 1, 4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은 트랜스가 시스보다도 더 얘가 트랜스가 더 안정하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빨리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한 번만 살짝만 빨리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제어폼으로 그려내는 거 하고 수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수소는 엑시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건 에쿼토리얼. 그래서 수소의 위치를 그림을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요. 이건 이제 분자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엑시얼 수소, 에쿼토리얼 수소 이런 거 갖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링 프리핑이다라고 부르는 현상을 갖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링 프리핑은 단일결합 회전의 현상이고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링 프리핑이라는 개념은 뭐니? 올라간 것은 올라간 걸 유지하고 내려간 것은 내려간 걸 유지한다. 즉 올라갔으니까 링 프리핑은 올라간 걸 유지, 내려갔으니까 링 프리핑은 내려간 걸 유지하되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링 프리핑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1,3다이 엑시얼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반발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수소보다 덩치가 큰 놈은 1번, 2번, 3번에 있는 수소와 1번, 2번, 3번에 있는 수소, 엑시얼 수소와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 반발력을 1,3다이 엑시얼 인터랙션이라고 하니까 이 덩치 큰 치환기는 엑시얼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에쿼토리얼로 링 프리핑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링 프리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에쿼토리얼로 이렇게 도망온 꼴이니까 여기 있는 엑시얼 수소가 거리가 멀어서 이 거리가 멀어서 얘는 반발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반발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큰 치환기는 누구보다 수소보다 큰 치환기는 에쿼토리얼에 있는 것이 안정합니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하의 성질체 한번 잠깐 봅니다. 어디하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리하고 이중결합에서 나옵니다. 덩치 큰 치환기가 같은 쪽에 있는 것은 시스, 둘 다 내려가도 시스,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면 트랜스. 이중결합에서도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 백악선 반대편에 있으면 트랜스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누가 더 안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올라갔습니다. 시스죠. 자, 올라갔으니까 엑시얼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올라갔으니까 얘는 에쿼토리얼. 링 플리핑하면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시스는 엑시얼, 에쿼토리얼, 얘도 엑시얼, 에쿼토리얼.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랜스겠죠. 올라갔습니다. 엑시얼, 내려갔습니다. 엑시얼. 그러니까 얘는 엑시얼이었는데 링 프리핑을 딱 하니까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쿼토리얼. 얘가 가장 안정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 2 다이메틸사이클로헥산은 트랜스가 더 안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시스보다. 자, 1, 3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번 빨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1, 3 다이메틸사이클로헥산은 자, 올라갔다 시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랜스, 그 다음에 올라갔다 시스, 엑시얼, 링 프리핑 하니까 에쿼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엑시얼, 얘는 에쿼토리얼. 누가 안정하니? 얘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엑시얼, 에쿼토리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엑시얼은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그러면 요놈에 가장 안정하니까 1, 3 다미테사이클로스는 시스가 더 안정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1, 4 다미테사이클로스는 똑같습니다. 한 번만 후딱 지우고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올라갔다 혹은 둘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혹은 둘 다 내려갔다, 엑시얼, 에쿼토리얼. 링 브리핑하면 엑시얼은 에쿼토리얼은 엑시얼로 바뀐다. 그러면 얘는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에쿼토리얼.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명히 트랜스일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랜스겠죠. 그러니까 얘는 엑시얼이었는데 링 프리핑을 하니까 엑시얼은 에쿼토리얼로 바뀌었으니까 에쿼토리얼이니까 얘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즉 트랜스가 시스보다 더 안정하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 마친 겁니다. 2단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3단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쭉쭉쭉 나갑니다. 예, 좀 바쁘죠. 그래도 쫓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정리해가지고요. 야, 이런 뭐 유기 기본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무료로 다 모든 선생님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강의 비교해 보고 판단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를 비교해 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나한테도 맞아.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인터넷에 그냥 좋다고 막
칭찬글이 막 난무한데 막상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왜 좋은 거지? 라고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선생이 모든 기본 강의만큼은 무료로 풀 수 있는 그날까지 김선민의 강의는 계속된다. 쌤은 계속된다. 이걸 수험생들이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떠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강의를 많이 풀어라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요, 학원들이 여러분들의 힘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